네, 안녕하십니까. 땅집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옆에 계시는 우리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모셔봤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망을 보통 할 때요. 네. 공통분모를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전망 가운데 잘 내가 그걸 수렴을 해서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아마 공통분모로 본다면은 올해는 뭐 소폭 상승 정도로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상고 하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상반기에는 예, 좀 오르다가 하반기 때 가면 좀 정체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으로 보지 않고 상승으로 보는 가장 큰 이제 원인은 전세난이죠.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있더라도 시세가 거의 근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수요. 이걸 네. 전세는 회피 수요라고 그래요. 네. 전세는 회피 수요가 여전히 올해 있을 거라고 본다면은 집값은 하락하기보다는 소폭 상승. 뭐 작년에 워낙 뭐 그거잖아요. 슈퍼 불장이었는데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상고 하저 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정말요? 유동성이거든요. 네. 유동성 세례라고도 하는 건데 유동성 그 유동성 세례가 주요한 원인이라면은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정시 전망을요 상고 하저로 봐요. 증시 전망도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그래서 아무래도 7월 되면은 이제 사전 분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주택 네. 시장이 좀 분양 시장으로 좀 관심이 쏟아질 것 같고 저는 하반기에 되면은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 금리 인상이 아니고요. 금리 정상화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에 지금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다가 뭐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다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채의 금리 특히 10년물 보면은 1.7%를 넘어섰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낮을 때가 1.2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7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시장에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죠. 대출금리 좀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뭐 임계점 지날 정도는 아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망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요. 네, 이거는 네. 뭐 며느리도 모르는 거고 상반기까지는 뭐 유동성 세례 이런 게 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금리 정상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정체되거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금리나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미리미리 반영하는 경향들이 네. 많거든요. 네. 예. 지금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네. 이 코스피 지수가 뭐 이제 3,000을 넘어서 그렇죠. 이제 안착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굳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산 굳히기라는 말을 예, 쓴단 예, 말이에요. 당연히 주식에 호황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부동산으로 일부 유입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쌈짓돈이고 부동산은 목돈이에요. 네. 지금 주식 하는 거 보면은 주변에 뭐 요새 뭐 많이 주식 하잖아요. 하는데 네. 보니까 뭐 잘해봐야 5천만 원이고 뭐 좀 많으면 1억인데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었는데 네. 그게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영향은 있을 거다. 그렇긴 하다. 그리고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자산 구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은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코스피하고 전국 주택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0.87이었어요. 제가 본 연구 논문. 관계가 많이 높다는 뜻인가요? 0.87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보통 상관관계는 0에서 1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0.87이면 그 0.9에 가깝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결국은 아파트 값은 주식과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디테일하게 보면은 유동성 그러니까 M2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의통화이자 시중에 풀린 총 네, 통화량을 어떻게 보면 M2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서울 아파트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는 하나의 투자재로 이제 이게 변질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영향도 많이 받고 오히려 동조화 현상, 네.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동산 시장과는 좀 다르죠. 그렇다면은 제가 주식도 만약에 상고하지라면은 부동산도 약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좀 논리적 구성을 해본 겁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중위값이 뭐 10억 원을 넘었다. 이게 과도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이 거품이라는 거는 한 번에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은 네네. 이제 꺼져봐야 아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거품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저널리스틱한 용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언론 용어란 말이에요. 네네. 그냥 많이 올랐다를 가지고 그냥 버블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버블인지 입증을 하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 버블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본다면은 또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봤을 때 투자 개념으로 집을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 왜냐? 지금 올해 서울 집값이 수도권도 같습니다. 올해까지 오르게 되면은 8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8년째. 저도 이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012년 보통 10월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정도 됐어요? 한 8년 한 3개월 뭐 정도 됐죠. 그때에 비해서 이제 대부분 아파트가 2배, 좀 많이 오른 데는 3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살얼음 걷듯이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거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품이라는 거는 이제 터지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과열인 거는 과열이다. 그렇죠. 약간 어느 정도는. 이 과열의 그 기저에는 대체적 심리적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바심이거든요. 최근에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지금 이름이 이제 부동산으로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지만 바뀌었죠. 10대, 2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는 그때 통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30대 패닉 바잉은 많이 들었지만 30대가 당연히 뭐 출가를 할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분가를 할 나이인데 10대, 20대 분들이 집이 필요하다는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을까요? 제 아들이 27인데요. 집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운동화를 어떤 거 좋은 거 살까? 아빠, 테슬라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욕망이지 집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대, 20대들이 집을 샀다는 것은 누가 초조감과 이런 불안감을 느꼈겠어요? 부모님이 부모들이죠. 네네. 주로 X세대나 이 베이비 부모 분들이 네네. 조바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대하고 요새 그 나이대의 그 부양이라는 개념, 자식 부양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저희들 때는 이렇게 결혼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내 집 마련까지 이를 부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요새는 뭐 아들 환갑잔치까지 해줘야 된다. 네. 그게 부양의 끝이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집을 서둘러서 이게 빨리 그 상승 열차에 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게 팽배해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패닉 바잉 그죠?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과열인 것은 맞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하고 2003년부터 2008년이었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값 그래프라든가 이런 상승 양상 뭐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저는 이때 과거 참여정부 시절 때는 저도 사실은 어려서 잘 부동산에 큰 관심 없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그게 어떤 저는 네네. 그 일단은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봐요. 참여정부 때는 주로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베이비 부모와 X 세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X세대는 70년대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 밀레니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그 큰 차이라고 보면 되고 두 세대 간의 저는 공간 소비 패턴 혹은 공간에 대한 욕망의 코드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네. 그 차이는 바로 아파트 쏠림 현상과 또 하나는 토지 투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네네네. 제가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잖아요. 네. 그때 주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제가 봤을 때 2005년, 2006년 이때예요. 판교 분양할 때 이때거든요. 제가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중앙일보 저도 부동산 네. 담당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서산, 당진, 뭐 태안 이쪽에 제가 토지 투기 바람을 현장 르포로 제가 내려가서 그때 신문에 톱 기사로 제가 네. 썼던 기억이 나요. 이때 땅이었단 말씀이시죠? 땅 투기가 그렇게 기승을 부렸어요. 그때보다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 많은 유동성이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토지로 갔을 건데 지금 토지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요새 전부 다 아파트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지 시장 완전히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공간을 소비해요. 도심 공간에 익숙한 세대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란 그렇죠. 경우가 이제 대부분 도심 아파트 키즈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네네. 교외 공간들이 저는 낯설다고 봐요. 그걸 보더라도 소유욕망이 솟구치지 않아요. 이게 네. 재밌는 세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MZ 세대가 급부상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일이 생겼던 거고.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 전달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또 식을 때 확 식어버리는,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 30대들도 쉽게 아파트에 어떤 접근할 수 있었고요. 네, 시세도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다 스마트폰이 낳은 풍속도입니다. 이른바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낳은 풍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새 뭐 30대들 다 비정규직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냐고. 시장은 끊임없이 유기체처럼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길을 열고 나름대로 저는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시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게 인사이트입니다. 네. 이 MZ 세대들이 어떤 욕망의 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다. MZ 세대의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뭐 아파트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예, 저는 다음 세대도 결국은 아파트 신드롬 혹은 아파트 공화국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다.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필요가 네.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 제한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청구 제한이 안 풀려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데, 재건축이 지금 족쇄가 5가지라고 그래요. 5대 족쇄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안전진단 강화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가 네. 상한제도 있고, 뭐 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또 2년 거주 요건 아직 도입은 안 됐죠. 네. 2년 거주 요건 시행은 안 됐죠. 네, 그죠? 시행하죠. 시행은 안 됐지만 어차피 한다고 그랬으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무리 뭐 가령 뭐 청수를 더 올렸다 쳐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로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부담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기대감에서 약간은 뭐 시장이 움직일 수는 네. 있긴 하겠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이 저는 뭐 완화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해결이라 할까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해결점을 찾지 않는 한 저는 선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없죠. 그건 법을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서초구청 그 재산세 보세요. 네, 그거 그렇죠.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 뭐 관련해서 상고하자 예상하셨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고하저는 저는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말씀드렸고 지방은 네네.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네. 지방을 좀 상고하저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네네. 저는 올해 시장이 오히려 지방의 장기 소외 지역들이 순환매 장세의 어떤 일환으로 소폭 오르는 이런 양상이 될 거로 말하자면 보이거든요. 키 맞추기를 조금 할 수도 있다. 있죠. 그러니까 장기 소유.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들은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뭐 국민주택 규모로 보면은 비싼 게 15억이 넘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안 오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또 뭐 1억은 기준시가 1억은 이하 또 그 규제한다고 또 그래서 말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외 지역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말씀하신 소외 대로 지역. 뭐 키 맞추기 혹은 네, 뭐 네, 이런 간격 메우기 이 정도 장세로 보고 있고요. 글쎄 강남 쪽은 올해 크게 오를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강남은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나 대출이 워낙 무겁긴 하지 않느냐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럼 강남보다는 강북 쪽이 더 많이 오를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올해 만약에 오른다면은 네. 강북 쪽이 좀 더 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핵심 수요층이 아까 전세는 햇빛 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결국은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전세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집을 사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불안하면 매매도 불안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뭐예요? 결국은 중저가. 그다음에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이쪽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전세랑 매매 가격이 별 차이 없는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장기 소유 지역들이 전세가 비율이 높아요. 음. 지방이 70, 80 하는 데도 많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30대. 30대들이잖아요. 30대들이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쪽이 결국은 집값이 좀 싼데, 네. 그다음에 안 오른데 이런 쪽이 좀 소폭 좀 오르는 네.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 핵심은 바로 지금은 전세에는 해피 수요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장 좀 논리가 좀 볼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좀 만들어지잖아요. 네.